한국 기업이 분당급 신도시를 그동안 건설하다가 중단됐었거든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인근에 비스마야에 주택 10만 가구와 공공시설을 짓는 이른바 비스마야 프로젝트입니다. 면적이 18.3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로 치면 분당급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1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13조 원 정도 됩니다. 한화가 사업을 수주해서 2012년에 착공을 했는데 예. 공사 대금이 자주 밀리는 등의 이유로 2020년에 공사가 22년에 중단이 됐어요. 당초 목표로 했던 주택 10만 가구 중 3만 가구만 건설한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말 이라크에서 공사비 미수금 중 8천억 원 중 3천억 원을 지급하면서 사업 재개에 대한 논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네. 사실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뭐 건물, 마천루 건물 많이 지었다 이런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하는 거라는 건 엄청난 수주 금액을 보이는 건데 이렇게 사업이 재개된 것은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이라크나 한화 모두 비스마야 사업을 다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아직 미수금을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A, B, C, D, E, F, G, H까지 구간이 나뉘는데 예. A와 B타운은 완공돼서 입주까지 마쳤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C타운을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화는 우선 이 C타운을 재개하는 거라는 입장이고요. 예. 이걸 마무리 짓게 되면은 101억 달러 가운데 55억 달러만큼의 공사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기류를 봐서는 전면적인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업이 해외 뭐 이역 만리에서 비즈니스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건 대금 결제거든요. 네. 이럴 때는 항상 우리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정부는 어떤 노력하고 있나요? 네, 국토부는 25일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을 했어요. 가서 주요 인사들을 만났는데 우선 국가투자위원회 의장에게 이번 10만 가구 건설 잘 마무리 짓자고 요청을 했고 또 화답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도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대규모 추가 수주 가능성이 나왔어요. 이 이라크는 비스마야에 이어서 15개 신도시를 더 짓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야. 특히 이라크에서 튀르키예까지 1200km를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 보니까 한국의 고속도로나 철도가 잘 돼 있다면서 한국이 여기 뛰어들어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했고 예. 우리에겐 매우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이 후속 사업의 규모가 비스마야 사업보다도 더 크거든요. 규모가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에 달해서 대규모 수주 잭팟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수주 금액만 보면 기대감이 한껏 가져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보도 내용을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지 방문하고 있었던 파견단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현지 인사들 봤더니 방탄조끼를 입고 네. 계시더라고요. 이라크에서 대규모 추가 수주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정세가 불안해 보입니다. 네, 이라크에서 사실 이란 혁명 수비대나 민병대의 활동이 빈번한 게 사실이에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에 재진출 의지가 있지만 정세가 계속 불안정하면 사업을 유지하기에 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현지의 정세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시리아나 리비아만큼 완전한 화약고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라크 정부가 민병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라크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절실히 원하는 현실을 민병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굳이 그 투자를 망쳐서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또 한국 기업의 공사 현장 주변에 이라크 군대가 주둔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납치를 당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다만 안전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현지 국제 정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2년에 이라크 비스마야 사업을 시작하고 딱 10년 정도 지난 뒤인 2022년에 결국 공사가 중단됐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도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가 비스마야 사업을 수주한 당시에 김승현 회장은 하늘이 준 기회라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예. 또 김 회장은 2014년 12월에는 한국에서 광어회 600인분을 비행기로 직접 공수해서 와. 현지 인부들을 격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나 공을 들였는데 2017년 이후에 현지 국제 정세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2019년부터는 코로나19가 발발해서 공사에 차질이 생겼어요.
이런 대외적 사정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건데 이라크 현지에서는 공기 지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갈등이 쌓인 와중에 사업을 철수한 결정적인 배경이 있었는데요. 예. 한화가 한화건설을 100% 자회사로 흡수합병하면서 발주처인 이라크의 동의를 구했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예.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 주체가 한화든 한화건설이든 달라지는 게 없는데도 합병 부동의로 대응하면서 한화가 폭발했고 결국에는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오너가 인부들을 위해서 광어회를 직접 공수해 갈 정도로 이 사업에 네. 참 공도 들였고 사업 규모도 그만큼 컸었던 건 사실인데 결국 철수했고 그런데 다시 재개되는 거 이것도 신기합니다. 네,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의 한화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권이 현지에서 4차례 바뀌었고요. 아, 그래요? 네, 2022년 여름에 한화가 비스마야 공사를 중단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10월에 또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예. 새로운 내각이 갖춰진 상황에서 이 공사 중단 후폭풍으로 민심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이라크는 10만 가구에 대해서 분양을 했는데 A타운, B타운까지만 입주를 하고 C타운부터는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예. 우리로 치면 어제 있었던 로또, DH 퍼스트 아이파크 청약에 당첨됐는데 집을 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겠네요. 분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정부 부처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자 이라크 새 정권에서 부담을 느꼈고 한국에 다시 협상하자고 지난해 말부터 대화를 걸어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한화도 이런저런 이유로 폭발을 해서 철수는 했지만 10년 동안 공들인 사업에서 막상 발을 빼니까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던 차에 못 이기는 척 다시 사업 재개 쪽으로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라크의 새 정권이 전향적인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간 보였던 행태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다시 사업을 재개해도 될지 좀 불안감도 있긴 합니다. 네. 이라크 신도시 사업은 우선 규모 면에서 한국 건설사가 수주한 단일 프로젝트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거든요. 예. 규모의 의미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계획 도시 모델을 해외에 그대로 접목시킨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분당이나 판교와 같은 도시를 이라크에 통째로 만들어준 일종의 K 도시의 수출인 거죠. 그렇네요. 네, 우여곡절 끝에서 좀 이것저것 진행이 잘 되지 않았지만 이항에 시작한 거 끝을 잘 봐서 마무리를 하면 이게 일종의 실적, 즉 트랙 레코드가 돼서 앞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을 터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있겠네요. 어찌 보면 K 도시 수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공사 잘 마무리하면 이라크 외에 다른 국가에도 뭐 수출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라크의 K 도시 수출이 잘 마무리되면 우선 중동 인접 지역에서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내전 이후에 낙후됐던 이라크의 발전된 모습, 천지개벽한 모습을 보고 인접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계 곳곳에는 아직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트남이 대표적입니다. 네. 대우건설이 하노이에 스타레이크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고요. GS건설은 호찌민 부근에 냐베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베트남에는 한류가 큰 인기를 끌어서 현지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도 아닌 제1외국어로 통용되고 강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는 K도시 수출로 도시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스타레이크나 야베 신도시를 각각 하노이와 호치민의 강남이라고 부르고 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런 K도시 수출이 잘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신나는 소식도 하나 있네요. 지금까지 신인규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